이번에는 최근에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또 그 소나무당 그 송영길 소나무당과의 뭐 합당 문제, 이거 관련해서 뭐 뉴스에 나온 김에 내 생각을 이참에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뭐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어떤 의도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얘기하니까, 다른 데서도 얘기 많이 하니까 뭐 그거는 뭐 그런 거 보고, 하여간 뭐 그전부터 나는 정청래라는 인물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 말장난하는 게 나는 꼴보기 싫더라고. 그 말장난이라는 게 풍자, 희화화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지, 좋을 때가 있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지, 불가피할 때도 있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되어 있는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라든지 군부독재 치하라든지 공안통치 하에서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출구가 확 막혔을 때, 야, 이 근육이 거의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 막혔을 때 같은 경우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이제 정면으로 전공법으로 나가기에는 너무 이제 위험 부담이 크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어떤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러니까 풍자나 희화화 이런 게 의미가 있잖아. 또 많이 그래 왔고, 그 저기 누구야, 옛날 한겨레신문에 계속 그 만화됐던 박재동 화백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한 풍자, 이런 거는 굉장히 어떤 촌철살인의 뭐 그런 게 좀 있잖아. 근데 이 정청래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그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지금은 대중의 분노를 조직해야 될 때, 지금 대중이 분노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말장난을 해버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그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거든. 그 분노에 오히려 그 분노를 더 지금 활활 태워서 지금 조직을 해야 될 판에 그거를, 나는 그게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게 그 조국혁신단도 나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그 간에 걔 누구야, 그 전에 무슨 뭐 최고위원회인가 이런 데서 뭐 논평하고 이러면서 뭐 그런 건 좋은데, 그런 게 너무, 나는 말장난이 필요할 때가 있지. 내가 너무 진지한 게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세상 살면서 반세기 이상을 살면서 나보다 말장난 잘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어. 나도 말장난 무지 좋아해. 근데 말장난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지. 근데 꼭 그 조국혁신당이라든지 정청래, 특히 정청래, 정말 그 해서는 안 되는 시기에 꼭 그 말장난 해가지고 나는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더만. 하여간 이건 여담이고, 이런 개인적인 감정과는 무관하게, 하여간 뭐 합당 관련해서는 뭐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고, 이 송영길 관련해서는, 송영길이 이제 2023년부터 그 돈봉투 사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그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을 누가 고소한 것도 아니고 고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정근 그 수사하다가 거기서 나온 녹취록 가지고 별건이지. 그러니까 근데 그 별건에 또 별건, 그러니까 완전 그냥 검찰이 장난친 거지. 어떻게 한번 엮어보려고. 아마 내가 생각에는 그 송영길이 이제 이재명하고 좀 각별한 사이잖아. 그래서 이재명이 그 전에 대선 나왔을 때 송영길 당대표였고, 또 이제 그 이재명이 이제 그
그 국회로 진출하려고 할 때 송영길 지역구를 뭐 말하자면 송영길에 내준 거잖아, 개항을. 뭐 그런 관계라든지. 그래서 뭐 둘이는 굉장히 각별하고, 내가 알기로는 이제 전화 통화도 이제 수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연히 이번에 저기 전부 무죄 판결 받고 나왔을 때 당연히 전화했겠지, 이재명이. 그걸 꼭 물어보대. 그 당연히 물어보지. 그러면 뭔 얘기 했냐고 물어보면, 아 이런 얘기했어, 이런 걸 대답하겠어? 당연히 안 하지. 그 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 둘 관계는 이제 별로 개인적으로는 의심을 하지 않고. 근데 어찌되었든 지금 보면은 송영길은 이 3년 동안의 법정투쟁을 거치면서 완전히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다른 정치인으로, 중량감 있는 이런 정치인으로 완전히 거듭나버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 예전에만 하더라도 그냥 386 정치인 중에 하나 였는데, 지금은 뭐 임종석이니 뭐 이제 이런 다른 여타의 우상호나 이런 뭐 여타의 386 정치인들하고는 무게감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지금 거듭나는 것 같고, 과연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송영길이 어떤 역할을 할지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많이 되는구만. 근데 이제 하여간 이제 소나무당이랑도 뭐 저희 합당을 하네, 소나무당 해산을 하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요것 관련해서 뭐 현실 정치와 관련된 뭐 논평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 조국혁신당과의 그 합당 얘기를 하면서 과연 이렇게 합당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 어떤 정치적인 지금 어떤 정치 공학 이런 거를 차치하고 그런 거를 고려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과연 합당을 하는 게 이게 꼭 무턱대고 좋은 건가?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을, 국민들의 정치 지형을 진보 대 보수 이렇게 이제 놓고, 아니 진보 대 보수 이렇게 이제 놓고 본다면, 그 스펙트럼을 한번 쫙 깔아보면 맨 왼쪽에 진짜 그야말로 극좌가 있고, 나 같은 사람 극좌가 있고, 맨 오른쪽에 완전히 그 꼴통 극우가 있고, 응? 극우가 있어. 그리고 이제 진보가 있고, 중도 진보가 있고, 중도가 있고, 중도 보수가 있고, 보수가 있고, 이렇다고 한번 이렇게 쫙 깔려 있다고 한번 우리가 한번 스펙트럼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극좌 정당은 없잖아. 극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없잖아. 지하당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우리가 모르니까 넘어가고, 지금 뭐 공개적인 정당 중에서 극좌인 정당은 사실 없잖아. 그 옆에 이제 그 진보당 정도가 있는 것이고, 진보당이나 정의당 정도가 있는 것이고, 정의당은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 아주 그 기회주의 정당이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진보 정당으로 나는 보지도 않고. 근데 하여간 그렇고, 그러고 놓고 보면은 이 진보의 일부부터 시작을 해서 중도 진보, 중도 보수까지도 지금은 민주당이 지금 싹 다 지금 포괄해 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일부 이제 진짜 건강한 보수가 있고, 사실 지금의 국민의힘은 보수라기보다는 거의 뭐 그냥 뭐 기회주의 우파, 보수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지 사실. 이제 요 얘기는 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정통 보수, 진짜 보수는 어떠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따로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이요. 근데 하여튼 지금의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다. 이건 기회주의 분파에 불과하다. 이런 거고. 근데 하여간 지금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조국혁신당이 지금 민주당보다는 살짝 왼쪽에 있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럼 요거까지 싹 다 흡수를 해서 과연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그릇으로 이 여러 스펙트럼을 다 포괄하는 게 과연 정치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냐? 그 민주당 입장에서야 이제 최대한 많이 이렇게 끌어모아서 뭐 거대 당으로 발전하는 게 뭐 향후 국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라고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이런 극좌면 극좌, 또 뭐 진보면 진보, 또 중도 진보면 중도 진보, 또 중도면 중도,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별로 다양한 정당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다양한 정당들이 국민들로부터 온전히 선택을 받고 이 국회든지 정부든지 이런 데서 그거를 펼쳐 보일 수 있게 이게 됐으면 좋겠어. 그런 게 오히려 바람직한 거 아닌가. 근데 지금의 그 승자 독식 구조,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결국은 한 명이 다 먹게 되는 이런 구조 하에서는 이게 가능할 수가 없지.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지금의 구조 하에서는 불가능한 그 그림이고, 내가 얘기한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양한 정당이, 만약 예를 들어서 뭐 7개 정당이 있다. 아까 이제 얘기한 그런 스펙트럼별로 7개 정당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은 7개의 정당이 예를 들어서 대충 그냥 뭐 한 15% 정도씩으로 해서 득표를 했다. 그러면은 15%만큼의 의원을 확보를 하는 거지.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15%면은 대충 한 45명 정도씩 되겠네. 그러니까 45명 정도씩 이렇게 각 자기 당의 그 국회의원들을 가질 수 있게, 그래서 자기 정책을 펼쳐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3명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이 35%를 득표를 하고 한 사람은 30%, 60 아니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40%를 득표를 하고 한 사람은 30% 이렇게 만약에 득표를 했다. 그러면은 그 35%가 40%가 100%를 다 먹는 구조잖아. 승자 독식. 그러니까 이게 과연 민의를 제대로 반영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 그러진 않잖아. 60명은 60%는 반대를 한 거 아니요, 그 사람을. 어쨌든 근데 이제 지금의 구조화에서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과연 지금은 우리가 후보를 보고 사람을 보고 주로 투표를 하잖아. 이 후보를 보고 사람과 사람을 비교를 해서 아, 얘보다는 얘가 낫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하지만, 사실 그 만약에 정치가 좀 제대로 굴러간다고 하면은 나는 당을 보고 그 투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엄밀히 얘기하면 그 당의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해야지. 물론 이제 여기서 그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한다는 얘기는, 과연 이 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확보하고 있냐, 이것까지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A라는 정당의 정책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 결정적으로 이 안에는 이 좋은 정책을 실현할 만한 인재가 없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지를 유보할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당을 보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게 됐을 때, 그러면은 그 공천이 문제가 되잖아. 공천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
근데 공천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공천 헌금 받고 뭐 공천 장사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그 당에서 자기 소속 그 의원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응?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기 당에서 이제 후보를 만약에 뭐 한 20명을 냈는데 그 중에 5명이 됐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바꾸는 거야. 그 당에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의원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만약에 A라는 정당에서 만약에 5명의 의원을 배출했다. 그러면은 그 5명의 의원은 개인 자격으로 의원이 된 게 아니고 당의 일원으로서 의원이 된 거기 때문에 당에서 너 그만둬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만둬야지. 그리고 이제 뒤에 딴 놈이 더 잘하는 놈이 있으면 가가 하면 되지. 그냥 그런 식으로 의원을 승계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당이 책임지는 이런 정치가 되지 않겠냐 이런 거지. 그러면은 좋은 점이 뭐냐? 일단 사람들이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된다 이거야. 정책. 그 당이 제시하는 비전, 그 당이 그리는 우리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 미래상 이런 걸 보고 투표를 하게 되겠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실제로 실현할 만한 역량이 있냐 없냐 이걸 보고 이제 하겠지. 근데 적어도 개인보다는 당이 뭔가 어떤 정책을 실현하는 능력이 더 나을 거 아니요? 당이. 그러니까 당을 보고 투표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당이 지는 게 맞다. 근데 이렇게 가면은 그래서 투표 자체를 아예 그냥 정당 투표만 하는 거야. 100% 정당 투표를 해가지고 그 정당 몫으로 가져가는 거지. 퍼센테이지만큼 300명 중에 그렇게 가져가면은 다양한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도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까까 하는 것이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까까 그러고 해? 왜 그래요?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정부를 구성하려면은 적어도 과반은 돼야 이제 정부를 구성할 수가 있으니까. 그잖아?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어쩔 수 없이 연대 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내가 어떤 당이랑 연대를 하고 어떤 당이랑 연합을 하고 이게 안 좋은 의미에서 무슨 뭐 합종 연횡 무슨 뭐 저기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는데 거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발전하다 보면은 뭔가 대화와 어떤 협상 이런 거를 통한 문제 해결 이런 게 이제 정착되겠지. 그런 문화가. 그러니까 막 무턱대고 막 힘으로 밀어붙인다거나 뭐 그냥 어거지를 부린다거나 뭐 이런 게 이제 점차 줄고 이것도 이제 계속 또 이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의식 지형이라는 게 계속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은 정치가 상당히 좀 다이나믹해지고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미도 있어지고 그만큼 사람들의 참여폭도 많아지고 그러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 아니 조국혁신당이 처음에 쇄빙선이 되겠다 이랬잖아. 그럼 쇄빙선 역할을 하란 말이지. 그 민주당으로 들어가면 쇄빙선 역할을 못 하잖아. 그 왜 굳이 그 합당을 하려고 그래. 물론 이제 정청래 입장에서 이제 합당을 하자고 한 거니까 뭐 그렇지만은 그 합당하지 말고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도 나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또 거기에 또 뭐 그러는지 하여간 좀 다양한 이런 정당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극좌 정당도 있었으면 좋겠다. 허용되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저기 법적으로도 문제지만 문화적으로 지금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가잖아. 하라고 그래 그냥 뭔 말을 못 떠들어. 뭐 저기 그럴 수도 있지. 저기 프랑스나 이런 데 보면 공산당 이런 것도 있잖아. 그 우리도 그냥 하라 그래. 어? 뭐 우리 그거 뭐 저기 투표해가지고 표 못 받으면 많은 것이지. 무슨 뭐 공산당 있다고 우리나라가 무너진대. 이제 이것도 나는 참 그런 생각도 되게 웃겨. 무슨 뭐 사람들을 무슨 뭐
삥다리 핫바지로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저기 누가 뭔 얘기 하면은 무슨 거기에 혹하고 막 넘어가나? 응? 그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안 넘어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는 안 넘어갈 자신이 있잖아. 그런 소위 말하는 뭐 세뇌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저기 선전선동에 자기는 안 넘어갈 자신이 있는데 일반 대중들은 넘어갈 것 같아서 안 돼요? 그거 되게 웃기는 소리잖아. 자기가 안 넘어가면 딴 사람도 안 넘어가지. 그리고 보통 사람들 그렇게 혹하고 막 넘어가지 않지. 진짜로 기다 싶으면 넘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근데 이것도 되게 웃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의 이성이라든지 합리적인 어떤 판단 이런 거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얘기하게 그냥 싹 다 허용해야 된다 이거지. 내 생각은 그러네. 그래서 최대한 좀 우리나라의 그 정치 지형상에 좀 스펙트럼이 최대한 좀 넓고 다양했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그래야 뭔가 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사회를 더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런 것이지 이거를 뭐 그냥 막고 요까지만 얘기하고 요 옆에는 얘기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두리를 쳐가지고는 창의성에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고 하여간 좀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냥 합당 얘기가 나온 김에 과연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어떤 정당 구조, 정치 구조, 선거 구조 이런 건 어떠해야 될까? 이거 될 수 있으면 나는 그냥 정당을 보고 정당의 정책을 보고 정당의 정책 실현 역량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게 맞고 100% 정당 투표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득표한 만큼 그 의석수를 보장해 줘야 되고 그 해당 의원이라든지 그 이제 지방 의회도 상관없고 국회도 상관없고 이런 것들은 그 당에서 언제든지 그 선수를 교체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면 된다. 물론 이제 어떤 일정 푸를 이렇게 쭉 정해놓고 기본적인 검증은 거쳐야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정당에서 우리는 100명의 후보를 딱 두고 100명은 적어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검증이 끝난 사람들이다. 기본적인 검증해야지 너무 또 막 그 디테일에 가버리면 깝깝하니까.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가면은 모든 걸 정당이 책임지는 당이 책임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은 훨씬 더 정치가 좀 다이나믹하고 국민의 의사도 더 반영이 잘 되고 또 대화와 협상을 통한 어떤 문제 해결 이런 것도 제도화 될 것이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는 최근에 그거를 보면서 한번 해보네. 그 전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이고 어떤가 한번 우리나라에 몇 개 정도의 어떤 당이 있으면 좋을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딱 뭐 둘 중에 하나 뭐 이 정도로만 많이들 생각하지만 과연 어떤 당이 있으면 좋을까. 한번 요거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아까 이제 얘기한 보수 당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있어야 할 정통 보수 정당은 어떤 당이어야 할까. 나는 이제 극좌의 정치 이념으로 놓고 보면 극좌에 가깝지만 나는 보수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 보수도 있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아니요. 그런 거고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따로 또 날을 잡아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혹시 이제 그 미스터 선샤인을 봤는가는 모르겠지만은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에 이완익이라는 그 친일파 얘가 나오고 고사홍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 우리나라에 있어야 할 정통 보수 정당은 고사홍 같은 고사홍의 노선 같은 이런 정당이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고사홍의 뒤를 잇는 정당이 아니라 이완익의 후손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게 내 생각이에요. 요 얘기는 내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우리나라에 당이 몇 개 정도, 또 어떤 정당이 있으면 좋을까, 요거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게. 그리고 나는 어떤 당을 그러면 지지할까, 어떤 정책을 내놓는 당을 지지할까, 요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네. 오늘은 여기까지.